자, 첫 번째 오늘 배울 거 호흡 첫 번째 배울 건데 호흡 그러면 숨 쉬는 거로만 알고 있잖아. 맞나요? 호흡, 숨 쉰다. 그럼 문제. 숨은 왜 쉴까요? 우리 숨 왜 쉬지? 100이면 100 거의 대부분 살라고. 살라고. 숨 안 쉬면 죽어요? 왜 죽죠? 그러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답 있죠? 이 대답과 똑같은지 봐요. 숨 안 쉬면 왜 죽죠? 숨 막히니까요. 똑같은 답이다. 맞지? 대부분 그래요. 숨 막히니까요. 이렇게 말하는데, 자, 우리가 숨을 쉬는 목적은 숨을 쉬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들이마시려고 숨을 쉬는 거예요. 산소. 만약에 공기 중에 산소가 전혀 없어. 숨 쉬어봤자 우리는 숨을 쉬어봤자 살 수 있어 없어? 못 살아요. 죽습니다. 공기가 아무리 많아도 산소가 없는 공기라면 쓸모가 없다니까? 숨 막히는 거 아니잖아. 숨 쉬어줘. 근데 죽어. 산소가 없어서. 이해돼? 숨 막혀 죽는 거 아닙니다. 산소가 없어서 죽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해. 우리가 숨을 쉬는 목적은 뭐냐? 산소를 들이마시기 위해서 숨을 쉬는 겁니다. 그 산소 갖다 뭐 하려고? 그 산소를 지난 시간 배웠죠? 심장이 막 뛰면서 온몸으로 산소를 날라주죠? 온몸으로 산소를 쫙 날라줘서 세포마다 산소를 공급합니다. 세포들은 산소 갖다 뭐예요? 영양분과 산소 가지고 에너지 만들죠?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야 세포는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야. 세포가 살아야 우리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 이래요.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가 뭐냐? 세포한테 산소를 공급해서 세포를 살아남게 하려고, 에너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게 하려고 라고 말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숨 왜 쉬냐 그러면 에너지 만들려고요 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 호흡 왜 하지? 에너지 만들려고요. 이게 호흡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우리 책에도 써있어요. 호흡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다? 결국은 세포한테 에너지 만들게 시키려고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을 두 종류로 좀 나눠요. 첫 번째, 두 번째 나누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숨 쉬는 건 이렇게 바깥하고 나와 이렇게 숨을 쉬는 거잖아. 이런 호흡을 외호흡이라고 해요. 외호흡. 흔히 말하는 호흡은 외호흡을 말해요. 바깥 외자야. 바깥하고 나 사이에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거, 이걸 호흡이라고 하고요. 이 외호흡을 통해서 흡수한 산소를 누구한테 공급한다? 조직세포. 조직세포한테 공급해서 조직세포가 에너지 만드는 것도 우리는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호흡을 뭐라고 하게요? 힌트. 1번의 반대말이겠지? 정답. 내호흡. 오. 오늘 많이 준비했어요. 못 춘 사람이 있어가지고. 대량 구매해가지고. 맞았다?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목소리로 구별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한 목소리를 대답하지 마. 떼요? 이상하게. 못 알아듣게 하지 말고 자기 목소리를 대답해주세요. 맞습니다. 내호흡이라고 해요. 내호흡 정답입니다. 자, 내호흡을 다른 말로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네 글자입니다. 맨 끝에는 호흡이겠죠? 땡땡 호흡이라고도 불러요. 여기에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정답은 세포가 하는 호흡이라서 세포호흡이라고 불러요. 세포호흡. 세포가 하는 호흡이다. 세포호흡이다. 자, 내호흡은 다른 말로 보다 세포호흡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용어들 소개해주는 중이에요. 자, 외호흡의 목적이 뭐다? 내호흡을 하기 위한 게 외호흡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목적. 외호흡, 너 산소. 외호흡 왜 하니? 내호흡 하려고요. 내호흡해서 에너지 만들려고요. 라고 말하면 호흡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호흡을 시켜주는 기관들이 있겠죠? 호흡 기관들이 있을 거고요. 호흡 기관들을 잔뜩 모아놓은 기관계를 이제 그림을 통해서 배워볼 겁니다. 숨 쉬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 기관계를 얘기할 거고, 오늘 살펴볼 기관계는, 호흡 기관계는 그 외호흡에 집중해서 좀 볼 거예요. 우리 숨 쉬는 거 있죠? 허파를 중심으로, 폐를 중심으로 해서 숨을 어떻게 들이마시고 어떻게 내보내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호흡 운동. 운동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한테, 야, 너 운동 안 하지? 그럼 걔가 뭐라 하잖아? 아, 나도 운동해. 숨쉬기 운동. 그래서 문제. 숨쉬기 운동도 에너지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숨쉬기 운동. 어떨 것 같아? 필요하다. 어떨 것 같아? 필요할 것 같아. 정답. 필요합니다. 숨쉬기 운동도 에너지가 필요해. 다시 말해서, 나 운동 하나도 안 하잖아! 나 숨쉬기 운동해. 야, 그 에너지 안 들어가잖아! 아니야, 에너지 들어가. 그치? 숨쉬기 운동만 열심히 해도 또 밥을 먹어야 돼요.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숨쉬기 운동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호흡 운동, 숨쉬기 운동이 호흡 운동인데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럼 왜 필요한지, 왜 에너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해하면은 호흡 운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호흡할 때 우리가 에너지가 왜 필요한지, 도대체 왜 숨 쉬는데 왜 에너지가 필요하지? 저절로 쉬어지는 거 아니야? 에너지가 꼭 필요해요. 자, 예고만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폐한테 산소를 공급한다는 얘기 할 거고요. 배설 얘기 좀 먼저 할게요. 배설. 자, 배설은 정의가 중요한데, 세포 입장에서 생각해봐. 세포한테 영양소를 공급해. 그리고 산소도 공급해. 그 세포가 그 영양소랑 산소를 받아가지고 뭐합니까?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 그치? 에너지를 막 만들어. 정리하면 이렇게 세포가 영양소를 공급받아. 영양소를 공급을 받습니다. 영양소라는 것은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이런 것들을 말해요. 영양소를 공급을 받고요. 그 다음에 산소도 공급받아. 산소도 공급받아. 그러면 이 세포 안에 들어있는 세포 안에 들어있는 저번에 한번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긴 구조물이 이걸 받아다가 뭘 만들어?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 녀석의 이름이 뭐였죠? 다시 물어봐야지.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이 녀석, 기관의 이름. 미로 시작해요. 들어봤을 텐데? 자, 미토콘드리아. 한번 따라해볼까요? 미토콘드리아. 잘했어요. 미토콘드리아. 한 번 더 해볼까요? 미토콘드리아. 잘했어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우리도 갖고 있어. 우리도 다 갖고 있습니다. 세포가 살아남으려면,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자기 몸속에 핵을 갖고 있어서 에너지를 뒷담 많이 만들어야 될 때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되게 많이 필요하네. 오케이, 세포 분열해서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개수를 엄청나게 많이 늘려놓습니다. 쌤처럼 운동 안 하는 사람은 미토콘드리아가 세포마다 하나 들어있다면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니까 세포마다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갑작스럽게 에너지를 많이 내야 할 때 누가 유리하겠어? 쌤이 유리해? 운동선수가 유리해? 운동선수가 훨씬 유리합니다. 에너지를 갑자기 확 만들어낼 수 있잖아. 이게 많으니까. 자, 올림픽이 4년마다 열립니다. 4년 뒤가 올림픽이야. 그러면 올림픽 하기 한 달 전쯤에 막 연습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4년 동안 내내 운동하고 연습해서
올림픽에 도전합니까? 그 운동하는 기간 4년 내내 뭐 만드는 거야? 자기 몸을 만든다고 말하잖아. 근육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세포마다 모의 개수를 늘려놓기도 해야 돼. 이 미토콘드리아의 개수를 확 늘려놔가지고 실제 올림픽을 할 때 엄청난 에너지로 1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미리미리 운동을 해서 자기 세포마다 이 미토콘드리아 개수를 엄청나게 늘리는 것도 일종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드는 녀석이에요. 에너지를 생성하는 녀석입니다. 기억해 줘야 돼요. 이름 꼭 기억해, 미토콘드리아. 스스로 분열할 수 있다는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생성하면 에너지만 딱 만들면 좋겠는데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영양소랑 산소를 이용해서 정리해볼게요. 영양소하고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까지 좋은데 영양소랑 산소 가지고 에너지 만들다 보니까 노폐물이 생겨요. 노폐물. 막 뭐 만들고 나서 남은 것들. 노폐물이라고 그래요. 이거 남은 거 어떡하지?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밖으로 버려야 되는 것들을 뭐라고 한다? 노폐물이라고 하고요. 이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걸러서 어디로 내보내는 것?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배설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배설한다. 그래서 배설의 정의가 뭐냐면, 자, 이거는 지금 어디서 하는 거야? 세포죠. 세포에서 하는 거잖아. 세포에서 생성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야. 쉽게 말해서, 몸 안에서 생성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책에도 똑같이 써 있어요. 배설. 자, 이 책에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되어 있죠. 밑줄만 걸을까요? 되게 중요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배설이라고 합니다. 배설이라고 해요. 몸 밖으로 내보낸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야? 몸 안에서 생성된 걸 몸 밖으로 내보낸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뒤따 웃긴 거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소화할 때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몸 안과 몸 밖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을 단순화시킨 거야. 우리 몸을 단순화시켰는데 여기가 입입니다. 입. 여기가 그거예요. 알죠? 거기 항문이에요. 항문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을 듣다 커다란 걸 먹으면은 이대로는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잘게 쪼개야 돼. 잘게 쪼개는 과정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작을 소자 써서 소화시킨다 라고 합니다. 소화시킨다. 커다란 물질을 잘게 쪼개는 걸 소화시킨다고 말하고 소화시키는 이유가 뭐야? 작게 잘라서 내 몸 안으로 뭐 하려고? 흡수하려고. 그죠? 잘했어요. 흡수하려고. 흡수하기 위해서 소화를 시키는 거. 자, 그럼 흡수는 어디로 흡수하는 거야? 몸 안으로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 안에 있는 세포가 이걸 흡수해가지고 노폐물을 만들어내죠? 그 노폐물을 걸러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 이제 배설이라고 한다면, 잘 봐. 음식물을 분해해서 흡수가 되고 흡수되지 않고 남은 찌꺼기는 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찌꺼기는 그대로 몸 밖으로 나오죠. 찌꺼기. 자,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이걸 잘게 쪼개가지고 몸 안으로 흡수하는 건 다 흡수하고 흡수되지 않고 남은 찌꺼기를 밀어낸 게 바로 그 유명한 똥이잖아. 똥. 이 똥이란 녀석은요. 그러면 몸 안에 들어갔던 적이 없는 녀석인 거야. 잘 들어. 몸 안에 들어갔던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입으로 먹은 녀석이 이렇게 소화돼서 소화가 다 돼서 몸 안으로 흡수되는 거잖아. 몸 안으로. 그러면 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찌꺼기는 그대로 밖으로 밀려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똥은 내 몸 안에 들어갔던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봐봐.
우리가 음식물을 꿀꺽 삼켜 위에 들어갔어. 아직 몸 안에 들어간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몸 안에 들어간다는 건 장에서 흡수가 일어나야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해돼요? 그 꿀꺽 삼켜서 위에 들어있는 이 음식물은 아직 내 몸 안에 들어간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위를 지나서 소장을 지나가고 있어. 소장을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 몸 안에 들어간 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야. 소장에서 몸 안에 들어갈 건 들어가고 몸 안에 들어갈 건 흡수가 막 돼요. 흡수가 되지 못하고 찌꺼기들은 대장을 지나서 밖으로 밀려 나옵니다. 그죠? 그럼 이 똥을 딱 들어가. 들었어? 상상했어. 위에서 쭉 부러졌어. 자, 이 녀석은 그럼 내 몸 안에 들어갔던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인체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몸 안에 들어간 것과 이제 똥처럼 몸 안에 들어갔던 적이 없는 걸 잘 구분해 줘야 돼요. 그래 나중에 호르몬 배울 때도 그래서 이걸 내분비샘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걸 외분비샘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건 요거 우리 몸을 단순화시킨 요 그림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니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배설이라는 것은 몸 안에 생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요 과정이죠? 이렇게 몸 안에 생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이때 몸 안에 생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몸 안에 들어온 그 물질을 걸러서 노폐물을 걸러서 밖으로 내보내는 기관이 있어요. 두 글자인데요. 우리 선생님 보면 두 개가 들어있어. 자,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이 녀석. 양쪽에 이렇게 양쪽에 두 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배 쪽보다는 약간 등 쪽에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하는데 약간 콩의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이렇게 부릅니다. 콩팥. 하나 줄게. 콩팥. 약간 콩의 모양을 닮았다서 콩팥이라고도 부르고요. 콩팥을 다른 말로 이렇게도 불러요. 정답 신장. 콩팥, 신장. 콩팥이라고도 부르고요. 신장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말이야. 콩팥과 신장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콩팥, 신장. 그게 바로 뭐다? 노폐물을 걸러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녀석들이에요. 콩팥과 신장을 통해서 걸러진 것은 이 형태로 밖으로 나갑니다. 이 형태로. 노폐물의 형태. 싼다고 표현해요. 싼다. 말할게요. 오줌입니다. 그래서 오줌 속에 그 노폐물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노폐물이 잔뜩 들어있어서 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줌을 싸는 건 배설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똥 싸는 건 배설한다고 표현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생물학적으로 오줌과 똥은 근원이 달라요. 그죠? 오줌은 배설이지만 똥은 배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가 싼 배설물 막 이러잖아. 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배설물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얘는 배설물이 아니라 배출물이야. 우리 쓰레기 배출하듯이, 그죠? 배출물이라고 불러야 원래는 정확한 겁니다. 자, 배설물과 배출물을 구분할 수 있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줌은 배설물이지만 똥은 배출물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또 구분이 되는구나. 신기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콩팥과 신장을 비롯해서 오줌을 만들어내는 전체 기관들을 이제 합쳐서 배워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할 거다? 배설을 담당하는 기관계들, 배설 기관들을 모은 기관계, 배설 기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조금 아까는 뭐 배운다고 했어? 아까 쌤이 호흡 기관계, 호흡을 담당하는 기관계들을 배울 거라면 여기서 배설 기관계까지 배울 거예요. 오늘 배울 게 되게 많아요. 호흡도 배워야 되지. 배설도 배워야 되지. 할 게 좀 많아서 9개나 써놨습니다. 오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까지 과정을 볼 거고요. 자, 유기적 관계는 별거 없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게 소화계,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계,
그리고 순환계, 지난 시간 배웠던 순환을 담당하는 기관계, 오늘 배울 호흡을 담당할 기관계들과 배설을 담당할 기관계들. 누구 하나라도 일을 똑바로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봐봐. 소화계가 일을 안 해. 아, 나 이제 일 안 해. 소화 안 시켜!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음식물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 잘게 안 잘라지겠지. 잘게 안 부서지면 흡수가 안 되겠지. 흡수가 안 되면 세포한테 영양소를 공급할 수 없겠지. 세포 죽겠지. 우리도 죽겠지. 이해됩니까? 얘가 일 안 하면 우리 죽습니다. 그죠? 좋아. 두 번째, 소화계는 일을 잘해. 근데 순환계가 일을 안 해. 피가 안 돌아. 심장 안 뛰어. 어떻게 돼요? 영양소 잔뜩 만들어서 흡수했어. 자, 이거 빨리 온몸으로 날라줘. 근데 심장이 어때요? 일 안 해. 안 보낼 거야. 세포들한테 영양소를 보낼 수 있니, 없니? 못 보내겠지. 그럼 당연히 세포들 죽겠죠. 우리도 죽습니다. 좋아. 소화계, 순환계 일을 한다 치자. 오늘 배울 호흡계가 일을 안 해. 어떻게 될까? 산소 공급이 안 될 거 아니야. 죽습니다. 자, 그럼 셋은 다 일을 한다 치자. 배설계가 일을 안 해. 어떻게 될까? 몸속에 쌓인 노폐물이 밖으로 못 나가겠지. 그럼 몸속에 노폐물이 잔뜩 축적되겠지. 죽어요. 죽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일을 똑바로 안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이걸 유기적 관계라고, 유기적 관계라는 건 서로 도와줘야 되고, 서로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우리 몸이 잘 돌아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게 바로 마지막 내용이니까, 마지막 내용은 그냥 지금 다 배웠다 치면 돼요. 아, 서로 다 중요하구나. 라는 거고요. 우리 잠깐 칠판 정리하고, 잠깐 숨 돌린 다음에, 그림 띄워서 바로 또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잠깐 쉴게요.